제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베기는 작업대상지는 조림 후 주변 식생에 의해 조림목이 피합되어 생장에 저해가 우려되는 인공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림 당년부터 5년차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됩니다. 단 조림목의 수고가 제거 대상 식생에 비해 약 1.5배 큰 경우는 제외합니다. 표준지 조사 결과 조림 당해년도 조림지 활착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모두배기는 조림지 전면에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적용하며 대상지 내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 지조물 정리지 내 관목 및 맹아지를 포함하여 제거 대상입니다. 줄배기는 조림목의 식재열을 따라 약 90cm에서 100cm 폭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해, 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둘레배기는 조림목 주변을 반경 50cm 내로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분상 식재지 등 조림목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음은 작업시기로 일반적으로 연 1회 실행지는 5월부터 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행지의 경우 1차 풀배기는 가와 동일하며 2차 풀배기는 8월 또는 9월 초순까지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풀배기 시기를 9월 중순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권장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대 남부는 5월 중순부터 9월 초순, 온대 중부는 5월 하순부터 8월 하순, 고산 및 온대 북부는 6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입니다. 작업 횟수는 조림목의 수고가 풀배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에서 80cm 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하고 잣나무, 소나무류는 5에서 8회, 낙엽송, 참나무류, 상수리나무는 5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과 풀배기 대상물의 생장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잡초목이 무성한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의 경우에는 주위 식생에 의한 피합을 받기 쉬우므로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합니다. 비료를 준 조림지에서는 최소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배기를 실시합니다. 작업 방법으로는 풀배기 작업 시 잡초목의 제거 부위는 최대한 지표에 가깝게 제거하고 모두배기 및 줄배기 작업 시에는 애축이 작업으로 인한 묘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낫을 사용하여 조림목 반경 20cm 이내에 식생을 제거하는 묘목 찾기를 선행한 후 애축이 작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지 내 조림목이 없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량한 천연지 치수가 있는 경우 유사수종, 침엽수 조림지에서는 침엽수 천연치수, 활엽수 조림지에서는 규목성 활엽수 천연치수의 경우에만 존치시킵니다. 다음은 조림목 피해 산정 기준을 보면 조림목 피해 적용 대상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실행한 풀배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림목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적용 대상 조림목의 피해는 애초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한 초두부의 절단 등 조림목의 정상적 생장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해당됩니다. 풀배기 작업 과정에서 피해율 허용치는 10% 미만으로 정합니다. 피해율 및 피해율 산정 기준을 보면 피해율 산출 기준으로 피해율 조사는 감리자가 표준조사법에 의해서 조사하고 피해율은 표준지 내 자연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 본수 대비 풀배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본수 비율로 합니다. 세부 기준은 숙각구의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피해액 산정 기준은 적용 단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최근 연도 조림 비용을 적용하고 피해액은 피해 면적에 대하여 피해율과 피해금액 적용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은 덩굴 제거로 작업 대상지는 칡, 다래, 모루 등과 같이 덩굴류가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할 경우에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조림지가 주 대상지나 임도병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굴 제거 대상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벌채 후 3년 이내이거나 풀베기 작업 단계의 조림지, 벌채 후 3년이 초과되거나 풀베기 단계가 경과한 조림지, 덩굴류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임도변 등에서 발생한 덩굴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 피해를 입히는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물리적 방법으로는 대상지는 화학약재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임목이나 임지, 야생동식물, 산림이용객, 수자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 내지 3회에 실시하고 인력으로 덩굴류의 주두부에서 5cm 아래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치합니다. 칡뿌리의 채취는 칡채치기, 동력식 칡뿌리 절단기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 비닐랩 밀봉 처리 방법을 통해 칡을 고사시킵니다. 친환경 비닐랩 밀봉 처리 방법을 보면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은 후 10cm 이상의 깊이와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넓이로 구덩이를 팝니다. 다음은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 뿌리를 절단하고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으로 밀봉하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 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습니다. 덩굴이 전면적 피복된 지역이나 큰 나무 피해지의 경우에는 애추기를 이용하여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방법으로 대상지는 화학약재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해도 임목이나 임지, 야생동식물, 산림이용객, 수자원 등의 피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의 양을 고려하여 2회에서 3회 실시하고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약재가 빗물이나 관계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약재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재 처리 작업을 중지합니다. 사용한 처리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합니다. 약재 종류별 작업 방법을 보면 먼저 글리포세이트 액체 처리로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작업 시기는 덩굴류 생장 시기인 5월에서 9월에 실시하고 약재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에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합니다. 약재주입기의 1회 주입 양량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리포세이드 액체 원액 0.3에서 1.0ml 정도를 1, 2회 주사하고 면봉 사용 시는 약재 주액의 15분 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켜 제거 대상 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습니다. 프로록시피르 맵틸과 트리클로피르 TEA 비탁제 처리는 작업 시기는 약재 주입은 3에서 11월에 실시하고 약재 살포는 5에서 10월에 실시합니다. 약재 주입기를 이용하여 주두부에 조직 내부를 주입하거나 분무기를 이용하여 잎 또는 줄기에 살포합니다. 약재 주입기 사용은 약재 주입은 주두부에 처리하고 천공 위치는 주두부에 약재가 주입되어 줄기 생장점이 고사될 수 있도록 고르게 배치하며 천공당 0.5ml씩 살아있는 부위에 주입합니다. 약재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cm 미만인 경우에는 0.5ml, 2cm 이상 4cm 미만일 경우는 1.0ml, 4cm 이상 5cm 미만일 경우에는 1.5ml, 5에서 6 미만일 경우에는 2.0ml, 6에서 8 미만인 경우에는 2.5ml를 주입합니다. 다음은 약재 살포기 사용으로 칡덩굴과 조림목이 혼재된 조림지 등의 약재 살포 시 약해가 발생하므로 경협살포는 칡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인도변 등에 한해 실시합니다. 잇목에 약재가 직접 닿지 않도록 배부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덩굴의 입이나 줄기에 전면 살포하고 약재 기준량은 0.1헥타르당 약재 0.5리터와 물 100리터를 희석한 농도로 살포합니다. 약재 살포 시 살포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강우 예보가 없을 때 약액을 살포합니다. 경협 살포 시 경작지 및 농수로 인근 10m 이내에서는 약재의 비산에 유의해서 살포하고 약재 처리 전 약재 살포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작업 시에도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다음은 어린 나무 가꾸기로 작업 대상지는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생장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서 조림목 5에서 15년이 경과한 조림지로 조림목의 평균 가슴 높이 지름 2에서 8cm인 지역이며 주 대상지는 조림 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 발생 활력수림으로 구분됩니다. 조림 성공지는 당초 식재 번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조림목 혼생지는 조림목과 천연 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로 우량 대경제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이며 조림목이 당초 식재 번수 대비 26에서 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입니다. 천연 발생 활렵수림은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 대경제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이 당초 식재 번수 대비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가 해당됩니다. 조림 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 나무 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실행하며 천연 발생 활렵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치수림 단계는 풀베기 후 3년 내에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 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 나무 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유령림 단계의 어린 나무 가꾸기는 치수림 단계의 어린 나무 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 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치수림 단계의 어린 나무 가꾸기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가슴 높이 지름이 6cm 이상이면서 보육 대상목과 수강 경쟁을 하는 제거 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조림지 구역 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임도 보육 대상지에 포함됩니다. 다음 작업 시기로 치수림 단계의 어린 나무 가꾸기는 5에서 11월에 실시하며 유령림 단계의 어린 나무 가꾸기는 연중 실시가 가능합니다. 형질 불량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연도에 1회 실시하고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반복 실행합니다. 작업 방법으로 치수림 단계의 작업 방법은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과 수강 경쟁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하며 제거 대상목의 제거 부위는 조림목 수구의 2분의 1 이하로 합니다. 유령림 단계의 작업 방법은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과 수강 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을 대상으로 하고 제거 대상목의 제거 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제거합니다. 유령림 단계의 천연임 작업 방법은 과다한 임지 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목, 폭목은 모두 제거하며 칡, 다래 등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도 모두 제거합니다. 제거 대상목의 제거 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하고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뿌리에서 생긴 움싹은 2본 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면은 존치합니다.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조림목이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 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합니다.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습니다. 폭목의 제거는 벌채 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거하되 야생동물의 서식처, 먹이, 경관 유지, 밀도 조절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목의
벌채 후 빈자리가 클 경우 보완식재를 또 가능합니다.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치수림 단계에서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수용 교정을 위한 활렵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합니다. 보육 대상 수종 중 수완 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 중 한 가지 제거 등 수용을 교정하되 보육 대상목인 어린 나무의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를 사용합니다. 가지치기 적용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섬나무 편백 등으로 하며 가지치기 본수는 별표의 2, 수종별 시업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잔존보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세목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다음은 가지치기로 어린 나무 가꾸기, 소가배기 시 가지치기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죽은 가지의 제거는 작업 시기에 큰 상관이 없으나 산 가지치기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합니다. 적용 대상 수종으로는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섬나무 편백 등으로 하고 목표 생산재가 톱밥, 펄프, 숲 등 일반 소경재일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연낙지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고 지름 5cm 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습니다. 활립수는 가급적 밀식으로 자연낙지를 유도하고 죽은 가지는 제거합니다. 포플러류는 으뜸 가지, 역지 이하의 가지만 제거합니다. 작업 방법은 가급적 1차 속가백기나 천연인 보육, 수고 10에서 12m 또는 목표 생산재 직경의 3분의 1 시점 시기에서 가지치기를 완료하되 경관 개선 또는 작업의 편의를 목적으로 고사지를 정리할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최종 수확 대상목, 도태감벌의 경우 미래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는 최종 수확 대상목, 도태감벌의 경우 미래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를 실시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가지치기는 형질 무량목에 한해 손톱 또는 고지톱으로 하며 수용 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구의 50% 내의 높이까지 실행합니다. 속가배기 단계의 가지치기는 최종 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손톱 또는 고지톱을 활용하여 수구의 50에서 1% 내외의 높이까지 실행합니다.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하고 활립수는 죽은 가지의 경우 지흉부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합니다. 속가배기는 대상지로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 가능한 살림으로써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이 끝난 후 5년가량 경과하고 최종 수확 10년 전까지의 살림을 대상으로 하며 나무가 과밀하여 광선이 숲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해 생물 종 다양성이 낮은 살림, 그리고 침엽수림으로써 수온 함량 기능이 떨어진 살림,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 발달이 부실하여 산림병해충,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살림, 침엽수 단순임으로써 산불 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살림,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의 각종 산림재해를 입은 살림,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밀도 조절이 필요한 살림이 대상지입니다. 작업 시기 및 작업 사업종의 구분 추진을 보면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이 가능하고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해야 하나 가지치기를 속가배기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이 가능합니다. 도태감벌의 미래목, 정량감벌의 제거 대상목, 손목 작업을 속가배기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속가배기 종류별 작업 방법을 보면 먼저 정량감벌로 적용 대상지는 수종이 단순하고 수목의 형질이 비슷한 살림, 우세목의 평균 수고 10m 이상 인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살림,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살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잇목 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인분은 실행 가능합니다. 작업 방법으로 평균 가슴 높이 지름을 조사한 후
별표 1에 간보루 임목분수 기준에 따라 속가배기 후에 적정 잔존보수를 산정합니다. 목표 생산재 인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속가배기량을 조정 가능합니다. 적당한 속가배기 비율은 간보루 임목분수 기준에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속가배기는 하위 지름을, 강도의 속가배기는 상위 지름을 적용하며 강도의 속가배기는 본수 기준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태 간벌과 열식 간벌은 간보루 임목분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에 간보루 임목분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본수 기준 50% 이상의 과도한 제거가 되는 과밀한 인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의 범위 내에서 5년 이상의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합니다. 기타 활력수, 포플리오류는 제외합니다. 임지에서는 참나무류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제거 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암목, 생장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하여 적정 간보로 잔존본수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도태 간벌로 적용 대상지는 미래목의 집약적 관리를 통하여 우량 대경제 이상을 목표 생산제로 하는 살림이고 쥐, 중 이상의 지력이 좋고 임목의 생육 상태가 양호한 살림,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인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살림,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살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임목 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 인분은 실행 가능합니다. 조림수종 외에 다른 수종이 많이 혼용되어 정량간벌이나 열식간벌이 어려운 살림이 적용 대상지입니다. 미래목 선정 관리를 보면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합니다. 나무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해충 등 물리적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미래목 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활렵수는 헥타르당 200본, 침엽수는 200에서 400본을 미래목으로 합니다.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면 산 가지치기일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작업 시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행합니다. 속가배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 시 미래목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 폭으로 황색 수성 페인트로 둘러서 표시하고 제거 대상목은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에 수관과 줄기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래목과 중형목의 하층 민간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 미래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합니다. 열식간벌은 다음의 경우에는 열식간벌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잣나무, 낙엽성 인공조림주로서 도태간벌과 정량간벌의 적용이 어려운 임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식간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식간벌은 잇목의 생장이 균일하여 잇목 간의 우열이 심하지 않는 임지, 그 다음에 열식, 인공조림주로서 잇목 밀도가 식재 밀도의 70% 이상인 임지, 속가배기를 실행하지 않는 유령 인분에 적용합니다. 작업은 2열 이상 존치시키고 1열을 간벌열로 선정합니다. 간벌열의 첫 번째 임목은 존치시키되 기계화 작업 시 장애가 되는 임목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간벌열 내에 우량 임목은 존치시킬 수 있으며 잔존열 내에 불량목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천연님의 조성 관리를 보면 천연님 갱신으로 천연님 갱신 및 갱신상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천연하종 갱신 대상지는 수확 예정지, 그 다음에 종자의 결실량이 풍부한 임지, 종자 발화와 어린 나무의 생장 환경이 좋은 임지가 대상지입니다. 수준과 임지 상황에 따라 보드배기, 골라배기, 어미나무 작업, 고잔목 작업 등을 적용할 수도 있고 갱신상 조성은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떨어진 종자가 잘 발화할 수 있도록
유기물질 제거 및 지면 긁기 작업을 실시합니다. 보안조림은 천연 하종갱신 지역에 천연 발생 어린 나무가 부족할 경우 헥타르당 5,000번 기준으로 동일 수종을 식재하되 묘목의 크기에 따라 본수 조절도 가능합니다. 식재할 묘목은 천연 발생 어린 나무의 수고와 유사한 크기로 식재합니다. 음삭갱신은 맹화갱신, 대상기로는 참나무류 임지로서 음삭을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 실행하고 톱밥, 펄프, 숲 등 소경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지위 중 이상의 지력이 좋고 지리적 조건이 유리한 임지가 대상지입니다. 참나무류의 경우 음삭의 발생이 왕성한 2에서 3년급 임지 중에서 헥타르당 900번 내로 균일하게 분포하거나 900번은 되지 않더라도 보안조림을 통해 음삭갱신이 가능한 임지가 대상지입니다. 작업 방법은 그루트기의 높이는 가능한 낮게 벌채하여 음삭이 지하부 또는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벌채면은 평활하고 약간 기울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합니다. 벌금 주위는 음삭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벌채는 생장 휴지기인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2월 이전까지 실시합니다. 대상지의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일 경우 하나의 벌채구역을 5헥타르 이내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둬야 합니다. 음삭 갱신지 보유까지 완료해야 하고 3년 이내 음삭이 헥타르당 3,000번 미만 그루터기 기준으로서 헥타르당 900개 일 경우에는 조림 또는 보안조림을 실행합니다. 천연임 구역으로 대상지는 우량 대경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임,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 대경제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조림지, 평균 수고 8m 이하이며 임목 간에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인분으로서 유령림 단계의 숯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평균 수고 10에서 20m이며 20m의 산림으로서 상층 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인분으로서 솥가배기 단계의 숯가꾸기가 필요한 산림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을 보면 산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이 가능하고 산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천연임 보육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이 가능합니다. 미래목을 선발하는 선목 작업은 천연임 보육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유령림 단계 작업 방법을 보면 상층목 중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 대상목으로 하고 형질이 불량한 상층목이라도 잔존하는 상층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 조류의 서식지, 먹이 등을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층을 구성하는 있는 수종이 대부분 소나무일 경우 형질이 불량한 대경목과 폭목은 제거합니다. 불량 상층목과 폭목의 벌채 시 남아있는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숲이 베끼기 등을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칡다래 등 덩굴류와 병해충해목은 제거하고 과다한 임지 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질 불량목, 아카시나무, 쌀이나무, 불량 참나무류, 활엽수, 음삭 등은 제거합니다. 인분이 과밀할 경우 우량 상층목이라도 솎아주고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냅니다. 음삭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2번 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면은 존치합니다.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 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합니다.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 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시키며 침엽수의 경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고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를 사용하여 실시합니다. 가지치기는 침멸수일 경우 형질 우세목 중심으로 실시하고 속가배기 단계의 작업 방법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미래목 선정 및 관리는 미래목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합니다. 나무 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으면 산림병해 중 물리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고 미래목 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헥타르당 활렵수는 150에서 300번, 침엽수는 200에서 300번을 미래목으로 선정합니다. 침엽수의 경우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며 속가배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 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합니다. 미래목은 가슴 높이에서 10cm 폭으로 황색 수성 페인트를 둘러서 표시합니다. 작업 방법은 미래목의 수관 생장을 억압하는 생장 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수관에 해를 입히는 나무,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형목 또는 상층목, 폭목, 덩굴류를 제거 대상목으로 합니다. 폭목은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관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 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제거하지 않고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폭목의 벌채 시 남아있는 나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숲이 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내며 활렵수의 경우 미래목에 수관 보호가 필요할 경우 수관의 중간을 베어줄 수도 있습니다. 상층목에 생육에 지장이 없는 보호목, 하층 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시키며 미래목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시합니다. 천연님 개량은 대상지로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 대경제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님, 유령님 단계의 천연님으로 특용, 소경제 생산이 가능한인지, 유령님으로서 천연 개량 후 간발 단계에서 우량 대경제 생산이 가능한 천연님 보육을 실행할 인지가 대상이 되고 작업 시기는 천연님 보육과 동일합니다. 작업 방법은 유령님의 경우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하고 가급적 잎목 밀도를 높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칡다래 등 덩굴류와 산림병해충 피해목은 제거하고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싼 가지로 자라는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용으로 유도합니다. 상층목에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시키며 형질 불량목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공간은 활렵수를 헥타르당 500번 기준으로 식재할 수 있습니다. 속가배기 단계에 도달한 형질 불량 천연님은 층위에 관계없이 형질 불량목 위주로 제거하고 빈 공간에 활렵수를 밀식 조림할 수 있습니다. 폭목 제거로 인하여 우량목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숲이 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천연님 개량 작업 후 우량 대경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님에 대하여 천연님 보육이 별도로 실시가 가능하며 단 5년이 경과한 이후 천연님 보육 등 실시를 합니다. 천연님 개량 작업 이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인분의 형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갱신, 천연갱신, 음싹갱신 등 방법을 통해 갱신 후기린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싹갱신지 보육을 보면 대상지는 음싹갱신을 실시한 인지를 대상지로 하고 작업 시기는 보안조림은 천연갱신의 음싹갱신 방법에 따릅니다. 풀베기 덩굴 제거는 인공림과 동일하고 음싹 본수 조절은 음싹갱신 2년에서 3년 후 생장휴지기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시합니다. 작업 방법으로는 보안조림은 음싹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실시하고 풀베기 덩굴 제거는 인지 상황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음싹 본수 조절은 그루터기당 신갈나무, 갈참나무 등은 2에서 3번,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은 1에서 2번을 남깁니다. 인분 유형에 따라 밀생용, 소생용, 균일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밀생용은
버섯용 원목 또는 10에서 20cm 내에 소경제를 생산하는 특용 소경제를 목표 생산제로 적용하며, 소생용은 상층의 우세목은 우량 중경제를 목표 생산제로 하고, 중하층은 버섯용 원목 또는 소경제를 생산으로 하는 특용 소경제를 목표 생산제로 합니다. 균일형은 천연림 보육의 작업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음은 복층림의 조성관리입니다. 조성 방법으로는 단목택벌이한 조성으로 대상지는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집약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한 5형급 이상인 임지로 우량 대경제 생산이 가능한 임지, 그리고 헥타르당 침엽수림은 300번, 활렵수림은 200번가량의 우량 대경제를 최종 수확할 수 있는 임지, 그 다음에 공익기능 유지 및 입지 조건상 모두 배기가 부적당한 임지가 대상지고, 작업 방법은 최종 수확 본수가 헥타르당 200에서 300번 내가 되도록 조절하며, 상층목에서 2m 떨어진 공간에 1.8m 간격으로 수화식재를 실시합니다. 최천연 하종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갱신상을 조성하거나 옴싹갱신, 수화식재와 수화식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벌채에 의한 조성 방법은 대상지로 산림병해증 피해지, 임목형질이 불량한 임지 중 인분 전환 또는 수종 갱신이 필요한 임지, 그리고 3년급 이상의 조림지, 형질이 불량한 활렵수림, 15년생 내외의 현사시 나무 조림지, 인공림의 일반 소경제와 천연림의 특용 소경제 생산 임지, 공익기능 유지 및 입지 조건상 모두 배기가 부적당한 임지가 대상지고, 작업 방법으로는 식재열을 기준으로 하여 2, 3열을 교호 대상으로 벌채하며, 잔존대로부터 2m 떨어진 벌채대 내에 1.8 간격으로 식재합니다. 식재목이 하층 식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장할 수 있는 시기에 잔존대를 벌채하고,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갱신상을 조성하거나 옴싹갱신, 식재조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을 보면,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주능선 8부 이상부터 정상부, 다만 표고, 산기슭 하단부부터 정상부가 100m 미만인 지역은 제외합니다. 암석지, 성력지, 황폐 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 그리고 계곡부의 양한 홍수위폭, 호소, 저수지, 하천 등 수변 지역은 수변 만수위로부터 30m 내외, 도로변 지역, 이면부, 내하수림대로 조성 관리되는 지역,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20m 폭의 잔존수림대, 다만 벌채구역이 어린 나무 각국이 도달한 시점에 잔존수림대도 벌채가 가능합니다. 임산물 운반로를 내기 위한 경우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복구, 그 밖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벌채할 수 있으나 필요한 부분만 최소로 실행합니다. 1에서 9의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 구역에서도 골라배기 또는 속과배기를 실시가 가능합니다. 벌채 실행 방법으로 모두배기는 벌채 대상지 면적은 최대 50헥타르 이내로 하고, 벌채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릅니다.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 면적이 5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도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두배기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둬야 합니다. 골라배기 비율은 제적기준 30% 이내로 하고, 버섯용 원목을 위한 골라배기 비율은 제적기준 50% 이내로 합니다. 어미나무 작업은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의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경우 하나의 벌채구역은 5헥타르 이내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오수는 형질이 우수하여야 하며 헥타르당
15번에서 20번을 남깁니다. 갱신상 조성 작업까지 완료해야 하고 어미나무 작업은 모스의 종자 결실이 풍부한 시기에 실행하며 3년 이내에 어린 나무의 발생량이 헥타르당 5,000본 미만인 경우에는 조림 또는 보완조림을 실행합니다. 외림 작업은 천연갱신의 움짝갱신 방법에 따릅니다. 수정갱신 벌채는 인분의 수정갱신 판정표에 따라 갱신 판정 임지에 실시하고 다만 암석지, 성역지, 황폐우레지로서 생육이 어려운 임지와 간이 산림 토양 도상의 비옥도 4급지, 5급지는 제외합니다. 잎목 생장 속도가 늦어 현존 수정으로 정상적인 잎목 생장이 불가능한 임지가 수정갱신 벌채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에서 벌채는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벌채를 위한 임산물 반출로를 보면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m 내로서 3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양곡선지, 차량 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m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 반출에 필요한 최선으로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임산물 반출로를 시설하지 않습니다. 임산물 운반로 시설 시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 시설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등의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단 산림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벌채 기준으로 적용 기준은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종다양성, 생태 경관 유지 및 산림 재해 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합니다. 벌채 적용 면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친환경 벌채 운영 요령에 따르고 숲가꾸기, 피해목 제거, 유시스의 수정갱신을 위한 벌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량림의 수정갱신 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별시장, 지방산림청, 구그린관리소장이 나무 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단목으로 존치할 수도 있습니다. 군상 또는 수림대 선정 기준 및 배치 방법 등은 친환경 벌채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군상 또는 수림대 존치 구역은 경계부 나무의 가슴 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로 폭 10cm 둘러 표시합니다. 산림 소유자가 직접 벌채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불량임지의 수정갱신 지역은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평균 경급 이하의 유용 활렵수 등을 선정하여 존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벌채 운영 요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 이외의 방법으로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풍해, 설해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남길 수 있으며 조림 실패지의 수정갱신 지역은 기존 조림목 중 살아있는 나무를 기존 본수 이상으로 존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영향권 확보로 벌채 후에도 산림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림대 및 군상 등 산림 영향권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산림 영향권 산출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친환경 벌채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친환경 벌채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를 보면 벌채 정지는 벌채 전 희귀 동식물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백두대간 등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경관 생태적 요인을 고려 벌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벌채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인근 산촌마을에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남기는 나무는 벌채 작업 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 소유자와 벌채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합니다.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제 부산물은 가급적 수집 활용하고 잎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남겨진 나무는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후 시행하는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숙각구기 작업 시 전부 또는 일부를 벌채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남겨진 나무에 피해 발생 시 수시로 벌채 정리가 가능하고 후계림 조성 시 유의사항은 식재본수는 3장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 지침을 준용하고 남겨진 나무에 벌채 시 조림한 나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조림이 실행 가능합니다. 비용의 산출은 남기는 나무 선정 비용은 숙각구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에 숙각구의 품센 적용기준 도태감벌을 적용하고 계약자 간의 비용의 산출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A로 합니다. 벌채 수집 및 매각대금의 산정은 구기임 사물, 매각 예정 가격, 사정 기준 등 시행 요령을 적용하며 계약자 간의 금액을 산출 방법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A로 합니다. 벌채 지도 감독은 구기림 관리소장 등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위탁 대행자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산물의 처리는 처리 대상 산물은 숙각구기 작업에서 발생한 산물과 조림 예정 정리, 벌채 작업 등에서 발생한 산물이 되겠습니다. 산물의 수집 이동은 다음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계곡부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그리고 호수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 유역 안의 지역, 도로, 인도, 농경지, 택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 처리해야 합니다. 1 이외의 지역에 발생한 산물도 수집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수집하지 않는 산물은 지피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며 산물을 토사일출 방지, 경관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숙각구기 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해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일의 가나 지역에 적치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해, 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해로 반출을 해야 합니다.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 예방과 지역적 목재 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산물을 수집, 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 중력, 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수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m 이내의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의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원 함양림, 산지재해 방지림 중 사방지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자연환경 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산림 휴양림 중 공간 이용 지역, 생활환경 보존림 중 공원형, 경관형, 방풍 방음형 산림이 되겠습니다. 임면부의 조성 관리를 보면 대상지는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산림지역 방향으로 30m 내까지의 거리, 다만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m 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면부에서 제외됩니다. 작업 방법은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 촉진을 위해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 지역은 서식 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하고
합니다.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악외목, 규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 관리하며 밀생인분에는 약도의 속가배기를 5년 이상 간격으로 수에 실시하여 활력도와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합니다. 이면부 내에서 발생한 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면에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합니다. 인내를 투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지역,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풍해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교목 수림대의 경우 인목밀도를 조절하여 풍해를 예방합니다. 다음은 내하수림대 조성과 관리입니다. 대상지는 대형 산불 피해지의 복구지역, 그리고 대형 산불에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벌채 후 조림 또는 갱신지역, 대형 산불에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숲가꾸기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작업 방법은 내하수림대의 폭은 50m 내로 하고 조림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 도로, 농경지의 인접산림에 참나무류 등 활렵수종을 중심으로 내하수림대를 조성합니다. 숲가꾸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 도로, 농경지의 인접산림에 속가배기를 통해 침활엽수 혼요림의 내하수림대로 전환합니다. 다음은 작업로로 산림자원을 계획적으로 조성 관리하고 산물의 수집 이용과 작업원의 이동을 위해 산림 내에 작업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작업로의 구분을 보면 소작업로는 지상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길로서 간격은 20m 내로 하고 폭은 1.5m 내로 하나 여건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작업로는 기계화 작업로를 포함한 대작업로로 임업 및 농업용 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한 길로서 간격은 60m 내로 하고 폭은 3m 이내로 하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림 또는 숲가꾸기 작업 시 작업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절성토 등 산림의 형질 변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호종과 자생지 피해 최소화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과 증진을 위해 산림사업 시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보호종은 산림보호법의 특별산림보호 대상종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로 시시설계 표준지 용역수행의 조사관리를 보면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 대상지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조사하며 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풀베기는 1% 이상, 덩굴류 제거는 0.5% 이상, 어린 나무 가꾸기는 0.5% 이상, 속가배기는 1% 이상을 조사 대상입니다. 표준지 크기는 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풀베기는 200제곱미터, 반지름 8m 원형을 원칙으로 하되 수반 또는 필지 단위 사업면적이 2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조정 가능합니다. 덩굴 제거는 본수 조사 시에는 50제곱미터, 반지름 3m 원형 또는 5x10 직박형, 피복도 조사 시에는 100제곱미터, 반지름 5.67m 원형으로 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는 100제곱미터, 10x10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으로 합니다. 속가배기는 개수당 100에서 400제곱미터로 하고 10x10, 10x20, 20x40의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 8.0, 11.3 원형 표준지로 합니다. 사업 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200m 곱하기 200 곱하기 2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400제곱미터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표준지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상하 좌우 50m 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지가 소면적으로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를 경우에는 그 인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고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합니다. 표준지의 조사 및 관리에 따른 GPS 좌표 취득 관리 등 산림공간 정보 구축에 필요한 위치의 기준은 산림공간 정보 구축 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계 측지계 중부원점을 사용합니다. 표준지 조사 방법은 가슴 높이 지름은 표준지 내 6cm 이상, 규모는 2cm 관력으로 측정하고 수고는 경급별 미터 단위로 측정하며 경계 표시는 흰색 페인트로 표시합니다. 제거 대상목은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도태간벌의 미래목 또는 정량간벌의 형질 무쇠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황색 페인트로 표시합니다. 풀베기 사업의 표준지는 중앙부에 1m 이상의 막대를 세우고 설계 표준지는 황색 페인트, 감리 표준지는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후 조림수종, 조림목 번수, 고사목 번수, 피해목 번수 제거 직생을 조사합니다. 덩굴 제거 사업지의 표준지는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높이 1m 내에 막대를 꽂고 설계 표준지는 황색, 감리 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덩굴 번수 및 피복도, 덩굴 제거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어린 나무 학교 사업지의 표준지는 중앙부 또는 모서리에 설계 표준지는 황색, 감리 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조림목 번수 및 가슴 높이 지름, 제거 대상목의 종류 또는 피복도, 가지치기 높이 등을 조사합니다.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 나무 학교 사업의 세부적인 설계 표준지 조사 관리 요령은 풀베기 설계 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 기준, 덩굴 제거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 기준, 어린 나무 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 기준에 따릅니다. 표준지의 보존은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시행 시 작업하지 않고 보존하며 도로변 등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 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한 후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풀베기 등 조림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표준지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감리 표준지의 조사 관리를 보면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 대상지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조사하며 사업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풀베기는 2%, 덩굴 제거는 1%, 어린 나무 크기는 0.25%, 속가비는 0.5% 이상으로 하며 사업 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 최대 400 곱하기 400 각자상의 교차점에 400제곱미터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을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 상태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속가배기 사업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 방법은 CC 설계 표준지의 크기와 방법에 따르며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의 세부적인 감리 표준지 조사 관리 요령은 풀베기 설계 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 기준, 덩굴 제거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 기준, 어린 나무 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 기준에 따릅니다. CC 설계 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는 표준지의 조사 관리를 보면 사업비 산출과 작업 방법을 위한 CC 설계 표준지의 조사는 침입수일 경우 사업 대상지의 수종별, 연급별 1개소 이상, 활렵수 또는 혼혈임의 경우 대상지의 삼복, 살록, 산정별로 1개소씩 조사하고 표준지 배치를 제한 나머지 사항은 CC 설계 표준지의 크기, 조사 방법, 보존 방법에 따릅니다. 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 등을 위하여 감리 표준지의 조사, 좌표 기록, 관리 방법도 1과 2와 동일하게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 훈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